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중요한 자리에서 혹은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갑자기 입이 턱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단어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할 말은 있는데 혀가 굳어버린 듯 말을 더듬거나 아예 입을 열지 못하게 되는 답답한 순간들 말입니다. 왜 말하려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날까요? 융은 이 질문을 통해 우리 무의식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콤플렉스理論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어떤 감정 덩어리가 갑자기 활성화되어 여러분의 의식과 언어 기능을 일시적으로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융의 콤플렉스 이론으로 이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아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답답한 침묵의 뒤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시고 앞으로는 원하는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현상은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자율적인 정서적으로 강조된 심리적 내용의 집합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콤플렉스입니다. 콤플렉스는 무의식 속에 응어리진 감정, 생각, 기억의 덩어리이며 특정한 상황이 되면 자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무의식적 콤플렉스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어떤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지만 특정 단어나 상황, 심지어 특정 인물과의 대면이 뇌의 깊은 곳에 억압되어 있던 콤플렉스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늘 비난받았던 경험이 있는 자녀가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 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감정 덩어리, 즉 컴플렉스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콤플렉스는 순식간에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말이 막히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감춰진 상처와 직면해야 할 때임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지듯 우리의 언어 중추와 사고 능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자아와 콤플렉스의 분리 현상입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자아, 이고는 우리의 의식적인 인격의 중심이며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컴플렉스가 활성화될 때 이 콤플렉스는 자아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심지어 자아의 에너지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등장하여 내 의지를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오체면 콤플렉스나 성공 콤플렉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실수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체면 콤플렉스가 즉시 발동하여 자아의 언어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말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무의식적인 명령이 너무 강렬해서 실제로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자아가 아닌 컴플렉스가 주도권을 쥐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자아는 위축되고 자기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적 억압과 언어의 단절입니다. 콤플렉스는 항상 강렬한 감정적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가족 관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효도 콤플렉스나 희생 콤플렉스와 같은 것들은 깊은 죄책감, 의무감, 혹은 분노와 같은 억압된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항상 순종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 속에서 자란 자녀가 부모님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요구사항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 억압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동시에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무의식적인 금기가 충돌합니다. 이 감정적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뇌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 언어 기능을 일시적으로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잠기듯 감정의 홍수가 터져나오지 못하도록 언어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융이 분석한 현상에서 이러한 감정적 억압은 단순한 말을 잇는 것을 넘어 자아의 중요한 표현 도구인 언어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네 번째, 투사, 프로지션과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에서의 충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이 막히는 현상이 상대방에게 투사된 우리 자신의 그림자, 섀도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정 특성을 참을 수 없어 한다면 그 특성은 사실 우리 자신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그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늘 비판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 앞에서 말이 막히는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적인 모습에 큰 반감을 느끼지만 사실 자신 또한 내면에 억압된 권위적이고 비판적인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그림자를 건드릴 때 아들의 무의식은 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언어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아가 되는 길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림자와의 대면을 회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이런 침묵은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내면의 갈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 콤플렉스 현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민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석 씨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을 듣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를 지극히 하는 아들이자 가족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에게는 한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님 앞에서만 서면 말문이 턱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늘 민석 씨에게 높은 기대를 걸었고 남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내가 성공해야 우리 가문의 체면이 선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민석 씨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늘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 씨 가족은 식탁 앞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찬 냄새가 정겹게 퍼지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민석 씨에게는 긴장감이 맴도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민석 씨에게 최근 있었던 회사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석아, 내가 맡은 그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느냐? 들리는 소문에 이번에 내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던데 아버지는 칭찬하는 듯한 어조였지만 민석 씨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석 씨는 사실 프로젝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떼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단어들이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아직 민석 씨는 말을 더듬었고 결국 한숨 소리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한 듯 쯧쯧. 그래서 뭘 어쨌다는 거냐. 사내가 그 정도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석 씨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석 씨는 집안에 맴도는 이 침묵이 마치 자신을 질식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석 씨는 이 현상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민석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무의식 속에 어떤 컴플렉스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석 씨에게 자버지 원형의 강렬한 측면, 즉 권위와 성공에 대한 압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이 아버지 원형의 그림자 측면, 즉 아버지의 비판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기대에 대한 두려움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성공 콤플렉스와 체면, 콤플렉스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가 던진 잘 되고 있느냐,
는 질문은 민석 씨 안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실패하면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무의식적인 두려움, 즉 콤플렉스를 활성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콤플렉스는 순식간에 민석 씨의 자아를 장악했고 의식적인 사고와 언어 기능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민석 씨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컴플렉스가 발동하면서 그의 입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석 씨에게 이 현상이 그의 아버지 콤플렉스와 성공 콤플렉스의 발현임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민석 씨에게 투사했던 기대와 민석 씨 자신이 내면한 완벽한 아들이라는 페르소나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마다 무의식은 방어 기제로 언어 능력을 차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민석 씨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아버지가 민석 씨에게 너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순간, 그리고 민석 씨가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받지 못했을 때 아버지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느꼈던 좌절감과 죄책감을 탐색했습니다. 민석 씨는 그때마다 말이 막혔고 자신을 변명할 수 없었으며 그 침묵이 자신을 더욱 고립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민석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투사했던 기대와 자신이 만든 페르소나가 너무 완벽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 콤플렉스에 갇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그림자 측면을 자신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융은 자각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이 자각을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컴플렉스가 자신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석 씨는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마주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말이 막히고 숨이 가빠졌지만 점차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약한 아들의 모습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완벽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 아버지 자신의 부족함과 두려움을 민석 씨에게 투사했던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림자 인식 연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말문이 막히는 순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상대방의 특성이나 행동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버지는 너무 비판적이다. 어머니는 늘 나를 통제하려 한다 등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내가 혹시 내 안에 숨겨둔 이 비판적인 혹은 통제적인 면이 있지는 않은가?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거나 억압한 자신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이 어떻게 콤플렉스로 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이해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콤플렉스에 이름 붙여 객관화하기입니다. 말이 막히는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나의 콤플렉스 이름이 발동했구나. 예를 들어 성공 콤플렉스, 효도 콤플렉스, 완벽주의 콤플렉스 등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컴플렉스가 마치 나의 일부가 아닌 나를 방해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요소처럼 느껴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컴플렉스가 우리의 자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폭주하는 기차를 외부에서 관찰하듯 자신과 콤플렉스를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호흡에 집중하기입니다. 말이 막히고 불안감이 엄습할 때 우리 몸은 다양한 신체적 반응을 보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 혹은 손에 땀이 나는 등입니다. 이때는 즉시 자신의 몸의 반응에 의식을 집중하고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은 컴플렉스가 자율적으로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는 것을 막고 자아에게 통제권을 되찾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이 너무 강렬할 때 물리적인 감각에 집중하는 것은 감정의 홍수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다과 같습니다. 넷째, 자기에게 질문하며 감정의 근원 탐색하기입니다. 말이 막히는 순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나? 두려움, 분노, 죄책감, 수치심 등 이 감정은 과거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나? 누가 나에게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했었나? 이 질문들은 우리가 무의식 속에 억압했던 감정들을 의식 위로 끌어올리고 콤플렉스의 뿌리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내면의 대화는 우리가 콤플렉스에 끌려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탐색하고 해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융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말이 막힌다면 그것은 나 자신과의 대화가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가족 간의 명확한 경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막히는 것이 상대방의 무례하거나 침해적인 발언 때문이라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연습해 보십시오. 부모님께는 바빠. 엄마. 제가 지금 아빠. 엄마. 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같이 정중하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같은 어려운 관계라면 그 말씀, 며느리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또는 제가 딸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와 같이 질문을 던져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경계를 존중해달라는 건강한 요청은 컴플렉스가 발동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막히는 현상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컴플렉스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방식일 뿐입니다. 융의 지혜로 이 콤플렉스를 이해하고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가 되는 개성화의 여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듯이 우리의 콤플렉스와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 내 희생 콤플렉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진정한 사랑과 병든 희생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